우리가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드는 파워 패키지,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려면 이 지렛대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지렛대 움직임이라는 게 뭐냐면 받침점을 중심으로 무거운 물건이 있을 때 이쪽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적은 힘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게 이제 지렛대 효과의 내용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골프 스윙에 있어서는 지렛대 효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 스윙 아크의 반지름 길이가 가장 길었을 때 효율적인 파워를 만드는 동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골프 스윙에 있어서 왼팔과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길이가 그냥 단지 긴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클럽 헤드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결국은 길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스피드가 동시에 작용을 해야지 좋은 스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팩트 순간 왼팔과 클럽의 길이가 길수록 효율적인 스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 그 다음에 어깨가 만드는 삼각형 중에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움직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렛대 효과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지렛대의 움직임이 어디에서 적용될 수 있냐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길이가 가장 길어야지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골프 스윙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지렛대가 긴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 길이가 가장 길면서 클럽 헤드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지렛대가 필요하다고 골핑 머신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렛대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왼팔과 클럽 헤드, 클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뭐냐면 왼쪽 어깨를 받침점으로 왼손목 코킹 없이 왼팔과 클럽이 원피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첫 번째 지렛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지렛대는 뭐냐면 왼팔에 보시면은 왼손목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파워 패키지 구조상 오른팔 팔꿈치가 접힐 때 왼손목 코킹이 되면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스윙 아크의 길이가 가장 길고 빠르게 움직이려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지렛대와 두 번째 지렛대의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왼팔과 클럽의 길이가 길수록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으며, 이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렛대와 두 번째 지렛대 움직임에 의해 임팩트 순간 첫 번째 지렛대의 가속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은 이중 진자 움직임하고 비슷하대요.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진자 움직임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시계추는 정말로 이게 원피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관절이 없죠.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진자 운동만 하겠죠. 그래서 골프 스윙에 필요한 지렛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왼팔과 클럽이 이렇게 완만한 V자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이크웨이 중에 왼팔과 클럽이 왼손목 코킹 없이 이렇게 원피스로 움직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진자 운동이고, 자, 여기서 스윙면을 유지하면서 파워를 만들기 위해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서 왼손목이 코킹이 되면 이게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시계추는 단지 지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지렛대는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이 더 추가가 되죠. 어떤 방향이냐면 경사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테이크웨이 동작을 통해서 움직일 때 왼손과 왼팔은 회전을 해야지 첫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고, 자, 두 번째 지렛대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힐 때 왼팔이 올라오고 왼손목 코킹이 되면서 수직적인 움직임이 가미가 돼야지 두 번째 지렛대가 잘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 진자 운동은 결국은 뭐냐
뭐냐면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클럽을 잘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테이크 어웨이 시에 발생하며 결국은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파워 패키지 구조,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드는 구조, 삼각형을 테이크어웨이 때까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테이크어웨이라고 잘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삼각형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양팔을 테이크어웨이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팔과 클럽이 이 움직임에 의해서 따라오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테이크어웨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테이크어웨이 중에 회전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삼각형을 그대로 왼팔과 어깨 오른팔이 만든 삼각형 중에 왼팔과 클럽 그 다음에 어깨가 만드는 이 구조를 보시면 숫자 7하고 비슷하겠죠. 7자.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 7자인 오른 어깨만 위로 뒤로 빠져주면 첫 번째 지렛대의 움직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지렛대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왼팔과 클럽이 이렇게 삼각형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여주면 이 면이 첫 번째 처음에 어드레스 상태에서는 타겟 쪽을 보고 있지만 오른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테이크어웨이 위치까지 왔을 때는 이 삼각형 면이 정면을 향하게 돼서 회전이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지렛대는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이기 위해서 회전을 이렇게 할 때 오른팔도 어떻게 보면 오른쪽 손바닥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 손바닥이 타겟을 보고 있다가 정면을 보듯이 이것도 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전을 하고 여기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주는 수직 모션을 하면 자연스럽게 왼손목 코킹이 만들어지면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지렛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작은 파워에는 첫 번째 지렛대만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파워가 필요할 때는 두 번째 지렛대가 순차적으로 사용되면 우리가 이제 파워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만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짧은 칩샷이나 퍼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지렛대만 사용을 하고, 퍼터나 칩샷보다 조금 더 큰 파워가 필요할 때는 두 번째 지렛대가 개입을 하면서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을 하면 파워 양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그림이 이제 두 개의 지렛대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손이고 클럽 헤드, 손보다 밑에 있는 이 과정까지가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 그리고 이 클럽 헤드가 손하고 같은 위치에서 손보다 높은 위치가 두 번째 지렛대의 작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올 땐 역순으로만 내려오면 되겠죠. 첫 번째 지렛대는 회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두 번째 지렛대는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수직 모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다운스윙의 순서는 수직 모션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로 가는 과정은 테이크어웨이의 반대 움직임, 그러니까 반대 회전에 의해서 임팩트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도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임팩트 이후에는 왼손목이 리코킹이 되면서 다시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 줘야 되겠죠. 임팩트 이후에 첫 번째 지렛대가 가장 길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임팩트가 되고, 다시 진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가 다시 손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리코킹 동작이 되어야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자, 클럽 헤드가 임팩트 이후에 다시 손보다 높게 올라간다고 해서 왼손목이 손등 쪽으로 꺾이는 동작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 동작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골핑머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럽 헤드가 다시 임팩트 이후에 손보다 높아지는 동작을 이제 골핑머신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임팩트 순간까지 왼손목은 이렇게 판판한 상태인 플랫을 유지하고, 클럽 헤드가 다시 손보다 높게 올라가는 거는 반대쪽 진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른팔이 펴지면서 몸에 있어서는 왼쪽이 공에서 멀어지는 비켜주는 동작을 이렇게 해줬을 때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손보다 높게 올라가야지, 이 동작을 오해해서 왼손목을
꺾어서 이 동작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첫 번째 지렛대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어깨가 받침점의 역할을 하고 요 왼손부터 클럽 전체적인 게 무게. 그러니까 요 무게는 두 번째 지렛대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지렛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받침점이 이번에 왼손목이 되고 무게가 클럽 패드가 되겠죠. 두 번째 지렛대는 첫 번째 지렛대가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왼손목 코킹, 그러니까 오른 팔꿈치가 회전하면서 접히는 동작에 의해서 왼손목이 코킹이 됐을 때 발생을 하고, 첫 번째 지렛대는 결국은 테이크어웨이 중에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두 번째 지렛대가 이제 무게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죠. 큰 파워가 필요할 때는 두 개의 지렛대가 순차적으로 움직여서 파워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파워가 있을 때는 첫 번째 지렛대만 활용해도 비교적 좋은 골프 스윙을 만들 수도 있겠죠. 골프 게임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단지 막연하게 멀리 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거리를 어느 정도 제어해서 하는 스윙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골프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을 잘 활용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자, 베노간의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이 베노간의 테이크어웨이 동작, 왼팔, 오른팔 어깨 삼각형 중에 오른 어깨만 위로 뒤로 빠져서 첫 번째 지렛대를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치에서 오른 팔뚝이 회전을 하면서 팔꿈치가 접히면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오른 팔뚝이 클럽이 경사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전을 하면서 팔꿈치가 접히면 두 번째 지렛대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이 동작을, 그러니까 지렛대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을 알게 모르게 연습을 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골프 처음 배울 때 했던 동작이 똑딱이라고 표현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움직임일 수도 있고, 이 똑딱이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지렛대 움직이고 왼손목 코킹, 오른쪽 팔꿈치가 접혀서 왼손목이 코킹이 되면서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 정도 되는 이 연습을 또 하죠. 첫 번째 똑딱이가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지렛대가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이 발생한 후에 오른쪽 팔꿈치가 회전하면서 접혀서 왼팔이 이렇게 지면하고 평행 정도 위치까지 갔을 때가 두 번째 지렛대의 움직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